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설날도 금세 왔다가 또 금세 설날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골을 또 내려가서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골을 내려가 보신 분들은 아마 더 체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설날은 지난 설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들이 서로서로 뭔가 좀 조심하고 서로서로 뭔가 좀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시댁에 내려가기가 싫고 내려가면 또 명절이다 해서 또 고생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 5인 이상 모이는 거 이거를 지금 건덕지로 삼아가지고 신고까지 하는 이런 지금 해프닝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부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포를 지금 과장하고 있다. 그렇게 공포를 과장하게 된 결과로서 사람들은 개인들은 서로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가 감시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시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날을 맞이했던 코로나 사태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족끼리도 서로서로 신고를 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도 휑해요 동네가.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동네가 막 북적북적 거려야 되고 애들도 그냥 막 뛰어댕기고 막 강아지 막 뛰어댕기고 난리가 나야 되는 것인데 이번 설날은 휑합니다. 조용해요. 어디 저희 뭐 시골만 그렇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설날에 내려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설날인 것인지 이게 지금 막 피난을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금 파괴하고 있고 종교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이 어떤 식으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개인의 일상을 어떤 식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MC를 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신동엽 씨인데요. 최근에 신동엽 씨와 관련돼 가지고 해프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번에 불후의 명곡에서 배우 장광 씨와 그리고 또 장광 씨의 딸인 미자 씨가 출연한 것인데요. 두 부녀가 출연을 해가지고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를 이제 불렀던 겁니다. 저게 이제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죠, 그죠? 엄마가 딸에게. 아마 이제 뭐 노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뭐 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래가 굉장히 좀 슬픕니다. 이거 뭐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고 뭐 제가 또 직접 불려드리면 이게 또 뭐 감동이 이제 또 세태가 될 테니까 혹시 영상 다 보시고 난 뒤에 무슨 노래지 하면 한번 찾아가지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좀 슬픈 노래인데 저 노래를 듣고 난 뒤에 MC를 맡고 있었던 신동엽 씨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87세가 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 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신동엽 씨가 저런 얘기하면서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를 못 찾아뵙다. 아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족끼리 5인 이상 못 모이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아버지를 지금 1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못했다라는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87세가 됐는데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째 뵙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통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첫 무대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가지고 슬펐다라는 거죠. 신동엽 씨가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못 찾아뵙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 동안이나 지금 찾아뵙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자녀가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건강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찾아뵙지도 못한다. 요양병원이랑 코로나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요양병원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길래 신동엽 씨가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1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JTBC가 보도를 한 것인데 부모님 직접 못 뵈고 요양병원 앞에서 먼발치에서 세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요양병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같은데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저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지금 기가 찬 거 아니겠습니까? 안부조차도 지금 직접 물어보지를 못하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안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배하는 것도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가 싶습니다.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은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그저 두려운 거죠. 그저 불안한 거죠. 혹시 이거 뭐 요양병원에 대해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라고 한데 혹시 요양병원에서 뭔가 감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론이 그냥 확 안 좋아질 텐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애당초 가족끼리 어떤 만남과 모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지금 차단을 시킨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의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광복절에서 얘기했었던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 헌법의 정신에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의 만남, 가족끼리의 어떤 사랑, 애정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행복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헌법 20조를 들먹이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애당초 지금 가족끼리의 만남조차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되 동시에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놈의 지금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 자기의 어떤 여론이 조금이라도 나빠질까 그게 지금 두려워가지고 개인의 행복권 이런 것들은 지금 싹 다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분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2단계 때만 해도 여기 오면은 유리창 면회라도 되었었는데 석 달 동안 얼굴도 지금 못 뵀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병원 직원조차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본다.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괜찮을 건데 기한 없이 계속 해가지고 늘어가니까 어르신들은 가족들 지금 보고 싶어 죽겠다라는 겁니다. 신동엽 씨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방송을 지금 진행하다가 자기의 지금 개인적인 얘기까지 지금 꺼내겠습니까? 오죽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87세가 되신 아버지를 못 본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방송을 지금 녹화하다가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족에 대한 가치가 지금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조차도 서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감시 사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괜히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을 비판하면서 저 운동권 세력들, 저 지금 NL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종교 다음으로 가족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자꾸 오라고 시댁을 신고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시댁 설날 5인 이상 모였다 신고해 주세요. 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112 문자 신고를 하면 편하고 익명성도 보장이 돼요. 서로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주겠다고 신고 품앗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과장인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감시 사회가 된 거예요. 옆집 이웃이 뭘 하고 있는지 저 이웃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미 사회 자체가 감시 사회가 된 것이고 가족조차도 저런 식으로 서로 감시하게 된 거예요. 가족이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댁 내려가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뭐 자꾸만 오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코로나 딱 잘 걸렸다. 이걸로 내가 신고해가지고 우리 시댁 어머니 저런 식으로 골탕 먹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아닙니까? 믿기지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게시물을 보여드릴까요? 설날 시댁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기꺼이 신고하겠다. 저런 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카페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집단이 바로 마음카페 아닙니까? 그 마음카페에서 저런 식으로 신고 품앗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에 철저하게 한다면은 당연히 저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방역에 철저하게 한다면 공익을 위한 것인데 사익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거 당연한 거지. 아니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정치 방역인 이유가 단순히 제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을 가지고 정치 방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에서조차도 이미 정치 방역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교회에 있다. 그런 식으로 비난했던 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면 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다. 이후 모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정부가 실토를 했죠. 보십시오. 대면 예배를 위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예배 이후의 식사 모임, 폐쇄 공간에서의 모임에서 환자가 양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점령이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언론들이 공격을 했고 얼마나 많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교회를 고발 조치를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신동엽 씨가 방송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 정치 방역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조차 지금 못 만나고 있다. 아버님을 지금 87세로 요양병원에 지금 모시고 계시는데 1년 동안 못 뵈고 있다. 저런 얘기를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겠습니까? 신동엽 씨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봅니다.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날을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